인간의 기운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고요한 삶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우리에게 반하는 자는 모두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도시의 어느 밤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세 사람이 한 소녀를 쫓고 있습니다. 소녀는 그들에게서 도망치려 합니다. 소녀는 간신히 그들을 따돌립니다. 같은 시간 도시의 한 카페에서 주인의 아들인 슈는 손님들에게 과거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옆을 보며 친구 바이를 봅니다. 바이는 말합니다. 너 용왕을 죽인 천의 계승자라고 말하려는 거야. 너 용왕을 죽인 천의 계승자라고 말하려는 거야. 매일 와서 당신에게 영적인 힘이 없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거짓말이라고요. 슈가 대답합니다. 뭘 아시는데요? 저는 그의 힘을 이어받았어요. 그때 카페 주인인 어머니가 그의 뒤에 서 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매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는 대답합니다. 잘 오셨네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세요. 어머니는 수저를 집어 그의 머리를 칩니다. 슈는 바이와 함께 걷다가 묻습니다. 엄마는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거죠? 남자. 걔가 나한테 정말 심하게 굴어요. 그 사람도 그러대요. 너도 밤에 카페에 주문하러 자주 오잖아. 밤중인 거 모르세요? 페이가 대답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이 천하권의 사범을 기다리고 있어요. 슈가 물어요. 올해 시험이 왜 이렇게 빨라요? 심지어 무당 사찰에서 우리 마을에 스파이를 보냈다는 소문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페이가 대답해요. 누가 알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년 전 전쟁에 대해서 들었는데 용왕이 패배했지만 아직 살아있다고 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에모 사원은 기회를 기다려왔어요. 돌아갈 기회를. 그래서 천하학원이 올해 초 시험을 일찍 발표했고 우리 마을에 실제로 간첩이 있을지도 몰라요. 슈가 말하죠. 이건 내 기회야. 전쟁에서 영웅이 탄생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가 왔어. 바이가 그를 때리며 말하죠. 미쳤어. 영역이 없는데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지. 시험이 쉬울 거라고 생각해. 시험에서만 사망률이 30%인데 너 같은 애는 죽는 게 거의 확정이야. 슈는 내 힘을 보여주겠다고 대답하며 영역을 사용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바이는 웃으며 말한다. 좀 웃어봐. 이런 서커스는 100번도 더 봤지만 여전히 웃기네. 슈가 막 대답하려는 순간 주변을 둘러싼 그림자들을 발견하고 저건 에모 스파이일 거야. 그는 몇 가지 물건을 바이에게 던지고는 그것들을 쫓으며 드디어 내 꿈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말한다. 내 꿈을. 그는 그것들을 쫓아 나무에 올라가 새 인물을 발견한다. 그는 4개의 그림자를 봤으니 누군가를 쫓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 라고 말한다. 새 인물이 달리는 것을 보고 그는 나무에서 뛰어내려 그들을 쫓는다. 그들을 달리는 동안 그는 숲속 어딘가에서 나오는 녹색 빛을 보고 이런 건 처음 봐 라고 생각한다. 아마 에모 사원 사람일지도 몰라.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그는 빛의 근원을 조사하기 위해 달려간다. 도착하자 그는 초록빛에 둘러싸인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 옆에서 그는 새 인물이 소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쫓았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당신은 꽤 어려운 먹잇감이었죠. 소녀는 나무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비밀 작전입니다. 이름을 잘못 부르는 실수는 절대 해선 안 됩니다. 누가 먹잇감이고 누가 사냥꾼인가요? 알게 된다면 어려워질 겁니다. 여기 와서 날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꿈 깨세요. 셋이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난폭하게 달린다. 주변을 뛰어다니며 도와주세요. 라고 외친다. 여기에 이런 함정들을 누가 설치해 놓은 거야. 그들에게서 도망치려 한다. 달리다가 우연히 함정을 설치한 소녀에게 넘어진다. 일어서서 세 사람을 보며 말한다. 여러분, 순진한 소녀를 셋이서 둘러싸서 공격하는 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기사도 정신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은 에모 스파이일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위험한 함정까지 설치했고요. 그중 한 명이 설명하려 하지만 잠깐만. 슈가 그를 막는다. 형이라고 부르지 마. 그 여자를 향해 그는 말한다. 어떻게 생각해? 내가 대단하지 않아.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그러고는 세 사람에게 말한다. 목숨이 소중하다면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 거야. 시내에 있는 천하권에 알렸고 곧 올 거야. 세 사람 중 한 명이 다시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슈가 말을 막는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한편 소녀는 그의 뒤에 서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려 한다. 셋 중 하나가 그녀에게 돌진한다. 그리고 슈는 그녀 앞으로 뛰어들며 내가 너를 그들로부터 지켜줄게 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영적 능력을 사용하려 하지만 아무런 힘도 나타나지 않는다. 뒤를 돌아보니 거대한 꽃이 그를 공격하고 있고 소녀는 그 틈을 타 도망친다. 소녀는 숲속으로 도망쳐 거기서 슈어라는 남자를 만난다. 그는 늦었잖아 라고 말한다.
그녀는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했어 라고 대답한다. 슈어가 묻습니다. 지금 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경비병수가 상당히 늘었어요. 분명 중요한 인물이 거기에 있고 시험이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그는 그녀에게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그녀의 임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그곳에 혼란을 일으키라는 건가요? 그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성공해서 학원에 잠입하여 용왕의 은신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의 은신처를 찾아야 합니다. 흑어랑은 당신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고 천무가 당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망토를 건네주며 말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걸린 망토라서 당신이 성별을 바꿔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시험을 통과하게 해줄 거야. 하지만 내 정체가 밝혀지면 너를 죽여야 할 거야. 그는 다시 한번 일깨워주듯 말한다. 이모 가문에 속한 자들은 평생 그것과 함께하며 그것과 함께 죽는다. 한편 추는 악마의 식물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그는 도망치려 하지만 땅에 쓰러지며 속으로 생각한다. 방법이 없어. 이게 내 마지막인가 보다. 갑자기 그는 한 목소리를 듣는다. 힘을 원하느냐? 빛이 그 지역을 채우고 그는 짐승으로 변신하여 악마의 식물을 베어 넘기고 쓰러져 기절한다. 눈을 뜨니 집이었다. 어디 있는지 깨닫으려 할 때 어머니가 그에게 솥을 던지며 밤새도록 너 찾았다. 결국 숲에서 자고 있었구나. 라고 말했다. 자연이나 별을 감상하고 있었어. 몇 대 더 맞고 주는 그만.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하고 애원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카페 일을 도우라고 한다. 주는 텐 시험을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어머니는 안 돼. 너는 안 갈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가 고집하자 그녀는 그를 집에 묶어놓고 쇼핑 갔다 올게. 라고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어. 바이가 와서 그가 묶여있는 것을 보고 비웃으며 풀어주었다. 나를 바이 삼촌이라고 불러. 그럼 너를 시험에 데려다 줄게. 라고 말하며 추는 삼촌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바이는 그를 시험장으로 데려갔다. 시험장으로 가는 길에 추는 누군가와 부딪혔는데 알고 보니 전날 밤에 만났던 여자 묘였다. 변장을 하고 있었다. 묘는 추를 보고 그가 전날 밤 그곳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생각했다. 아직 살아있네. 악마의 식물에서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그녀는 힘을 사용하여 그들을 밀쳐내고 대회에 참가합니다. 모두 시험 장소에 도착하고 리더가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묘는 거기에 추가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합니다. 그를 이기지 못하게 해야 해. 빨리 없애야 해. 리더는 규칙 설명을 마치고 첫 번째 시험은 기이한 생명체가 가득한 숲에서 진행될 지각력 시험이라고 발표합니다. 참가자들은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여 이 생명체들을 찾아 포획해야 하며 목표는 3등급 이상의 기이한 생명체를 포획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차원문을 열고 선착순 200명만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숲으로 인도한다. 모두 숲에 들어가 이상한 몬스터를 찾기 시작했다. 추는 한참 돌아다니다가 첫 번째 이상한 몬스터를 발견했다. 그것을 보자마자 그의 등에 표식이 나타났고 이상한 몬스터는 그것을 감지하고 도망쳤다. 추는 소리쳤다. 이리 와. 하지만 그 생물을 도망쳤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른 것을 찾았다. 하지만 매번 그가 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그의 등에 나타난 표식이 역겨운 냄새를 풍겨 동물들을 쫓아버렸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이상한 호랑이 한 마리가 추를 향해 돌진했고 다른 호랑이들은 도망쳤습니다. 호랑이는 그에게 뛰어들어 다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추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몬스터가 다가오길 바랐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의 등에 있는 표식이 다시 나타났고 호랑이는 달아났습니다. 한편 묘는 나무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추는 다가오는 소녀를 보고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소녀는 그의 다친 다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심각하지 않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녀는 상처에 기운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이러면 좀 나아질 거예요. 추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네, 그랬어요. 거품처럼 되고 싶다고 했던 말 들었어요. 정말 그래요. 그녀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학생들이 몬스터를 사냥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면서요. 학생들의 몬스터 사냥을 도와야 한다며 불렀습니다. 그녀는 떠났고 추는 그녀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의원회에서 191명이 통과했고 9자리만 남았다고 발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9자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절박해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생각은 자신의 셔츠로 호랑이를 위한 함정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가까이 오면 냄새를 맡고 피하도록 하려는 거였죠. 그래서 추는 더 심한 냄새를 풍기며 근처에 서 있었어요. 호랑이가 자신을 피하도록 말이죠.
가짜 미끼에서 도망치는 호랑이를 보며 추는 다른 쪽에서 함정을 기다렸어요. 호랑이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추는 돌로 호랑이를 치고 묶은 다음 결승선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쪽으로. 이상한 몬스터들이 계속 나를 피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걸 잡았으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잡았으니까. 추가 호랑이를 결승선으로 끌고 가는 동안 리오는 나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마법의 잎을 던지고 있어요. 199명이 참가 자격을 얻자 포털이 닫히기 시작했고 모두들 추를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그는 호랑이와 작고 귀여운 생명체를 데리고 왔습니다. 조련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호랑이라고 놀리는 거요? 추는 대답했습니다. 호랑이는 잡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모두 웃었고 갑자기 작은 생명체가 이상한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조련사는 그것을 오드몬으로 알아보았지만 마법에 걸린 것을 보고 크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추에게 말했어요. 이번 라운드는 일단 통과지만 네가 잡은 이상한 호랑이에 대해 조사할 거야. 잡은 호랑이 말이야. 가짜라면 논의 없이 실격 처리될 거야. 그녀는 새로운 포털을 열었고 통과한 참가자들은 다음 시험 장소로 이동했어요. 리오는 그걸 지켜보며 다음에는 그에게 더 엄격하게 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두 두 번째 시험 장소에 도착했어요. 훈련관이 선언했어요. 여기는 심연의 다리입니다. 이제부터 시험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원한다면 여전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제가 있는 곳 근처로 먼저 온 50명의 훈련생들이 살아남는 자들이고 지금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몇몇 참가자들이 다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이가 추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들과 함께 뛰지 않아요? 추가 대답했습니다. 시험이 쉽지 않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훈련관도 아직 다리를 건너지 않았어요. 그녀의 발걸음을 보고 따라가야 해요. 바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랑 어울려 다니니까 생각이 많아졌나 보네. 추를 돌아보니 추는 이미 뛰기 시작했습니다. 훈련관이 이미 건넜어요. 시간이 없어요. 추가 그녀를 쫓아 달리며 소리쳤다. 달리는 동안 안개가 짙어지면서 트레이너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시험이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잖아. 리오도 다리 위에 있었고 공격하는 식물들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 생물들은 영적인 에너지에 끌린다고.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녀는 다리를 두드렸고 그러자 식물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가 청력이 예민하다는 걸 깨닫고 그녀는 생각했다. 저 남자가 나와 함께 건넜다고. 그 줄이니까 아마 그들의 영적 에너지에 대한 사랑을 이용해서 바보를 붙잡을 수 있을 거야. 성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추와 백은 다리를 서둘러 건넜지만 길을 막는 생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생물들이 조용히 기어가는 것을 보고 백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면 그들처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모두 조용히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자 리오의 영적 에너지가 폭발하여 거대한 짐승을 소환하여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의 길을 작은 생물들은 그들 뒤를 공격했고 거대한 짐승은 앞쪽에 다른 사람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공격하려 했지만 짐승이 더 강한 공격으로 맞서자 소용없었습니다. 더 강한 공격으로. 한편 조련사는 다리 끝에 도착하여 뒤따라오는 두 사람, 리오와 로프에 매달렸던 사람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리오와 로프에 매달렸던 사람, 두 사람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뛰어난 인재가 2명이나 있군요. 그녀는 그들을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수고했고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제 쉬어도 좋아요. 하지만 새벽 전에 여기로 돌아와야 해요. 리오는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추가 성공하지 못하게 해야 해. 추는 괴물에게 붙잡혀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뜬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긴 어디지? 내가 죽었나? 그는 강렬한 빛이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느꼈고 갑자기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거대한 생물체. 눈을 뜬 그는 낯선 곳에 있었다. 지옥의 문에 다다른 건가? 이게 대체 뭐지? 그는 무서운 괴물을 발견하고 생각했다. 그 괴물이 그에게 말하길, 너는 아니니. 나 기억나. 추는 악마의 꽃이 자신을 공격했던 때를 떠올리며 너는 내 곁에 있었어라고 말했다. 문입니다. 괴물이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지만 상관없어. 내가 누구인지 알면 알겠지. 많은 인간들이 제 힘을 두려워해서 당신 안에 저를 봉인했죠. 그게 다입니다. 만약 봉인을 풀 수 있다면 당신의 친구들을 돕기 위해 제 모든 힘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추는 일어났던 모든 것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기억나. 우린 모두 심연의 다리에 있었어. 괴물이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봉인의 손을 대세요. 영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추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봉인의 손을 대면 직접적인
힘을 얻는구나. 악마의 식물과 맞섰던 기억을 떠올리며 괴물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믿어보겠다고. 그리고 인장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손을 대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손을 대. 하지만 추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괴물이 물었습니다. 왜 멈췄지? 추가 대답했습니다. 인장을 풀면 날 해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딨어. 그런 힘이 있으면서 왜 처음부터 나 안에 봉인되어 있었고 왜 내 도움이 필요하지? 괴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궁금하겠지만 네가 알 필요는 없어. 진정한 힘을 보여주지. 추에게 조금의 영역을 주마. 추는 그것을 쥐며 말했다. 이것이 영역이구나. 온몸으로 느껴져. 정말 영역이 있어. 괴물이 대답했다. 대단한 힘이군. 이제 써보고 느껴봤으니 계속 질문할 건가? 아니면 친구들을 도우러 갈 건가? 추는 친구들을 떠올리고는 순식간에 인장 위에 손을 얹었다. 다리 건너편에 선 사범은 위아해하며 말했다. 무슨 일이지? 시험이 어렵긴 하지만 2명만 성공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아요. 뭔가 잘못된 건가? 한편 묘는 자신을 예전에 지시했던 사람과 만났다. 그 사람은 그녀에게 말했다. 내 임무는 잠입과 정보 수집이다. 네가 오스만 호랑이에게 했던 짓은 무시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모두가 너를 의심하기 시작할 거야. 만약 네가 잡히면 그럴 거야. 마무리하기 전에 그는 강력한 기운을 느꼈다. 이 기운의 주인은 누구지? 용왕의 기운 같군. 그는 말했다. 같은 순간 추는 봉인을 풀고 괴물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그 생물 앞에 서서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당황한 강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냥 사고일 뿐. 시험의 일부가 아니야. 천하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그녀는 모두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도달했든 아니든 달이 끝인지 아닌지 그리고 추에게 물었어요. 잡은 생물이 확실한가요? 오스만의 호랑이. 추는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맞아요. 이제 당신은 3번째 시험 자격이 됩니다. 그녀는 차원문을 열고 모두에게 설명했다. 이것은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학원을 보호하는 방벽입니다. 학원 외부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들을 안으로 인도하며 설명했다. 학원은 용왕이 이끄는 무예 사원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였고 우리 팀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병사들은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학원장은 용왕을 봉인하는 데 성공하여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 티아는 폐허가 되었죠. 그래서 학원 원장님께서 3중 마법 방벽을 만들어 오늘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모두 새로운 숙소로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멘토를 갖게 될 겁니다. 모두 박수를 치며 새로운 선생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키 작은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새로운 멘토입니다. 제 이름은 더우입니다. 웃음을 참으려 애썼지만 한 수련생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우는 순간적으로 그를 덮쳐내던지며 경고했다. 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했다. 그는 모두에게 우물 쪽으로 가라고 명령했고 교관은 그에게 빨간머리 소년추를 계속 지켜보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조언했다. 훈련생들은 우물로 들어갔고 도우는 지시했다. 내일 아침 8시에 모두 입구에서 나를 만나야 한다. 만약 나를 찾지 못하면 내 이름을 속삭여라. 나는 독심술이 있으니 너희를 찾을 것이다. 다음 날 도우는 3번째 시험에 대해 설명했다. 그것은 힘카드를 사용하는 시험이며 8시간 동안 진행될 것이다. 처음에는 각자 정해진 수의 카드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험 중에는 서로 카드를 빼앗아야 합니다. 8시간 안에 카드 1000장을 모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천하학원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있는 정체성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카드를 얻어야 하는지 묻고 놀랐습니다. 두는 대답했습니다. 규칙은 없습니다. 자신의 카드를 지키고 실력과 힘으로 다른 사람의 카드를 빼앗아야 합니다. 힘으로 추는 그들을 피해 최대한 멀리 도망치며 말했습니다. 다 그들의 제 잘못이에요. 내 카드를 다 가져갔어요. 100밖에 안 남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안전구역으로 가서 카드를 되찾을 방법을 생각해 볼 거예요. 다시. 하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추가 거의 다 왔다고 하면서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공격하는 것을 봤어요. 뒤에는 2명이 더 서 있었고요.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신입생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그렇죠. 올해 너희가 우리의 희생양이야. 추가 말했어요. 선배들은 우리랑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를 붙잡고 있던 사람이 말했어요. 가진 카드 다 내놔. 안 그러면 강제로 뺏을 거야. 추가 대답했어요. 이미 카드 다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애들로 보여. 안전구역으로 가려면 카드가 있어야 해. 그리고 덧붙여서 넌 날 떠났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는 손에 기운을 모아 추를 치려던 찰나 갑자기 추의 몸에 있던 표식이 빛나더니 추는 간신히 몸을 피했어요. 추가 말했어요. 방금 뭐였지? 갑자기 엄청난 힘이 솟구쳐 오르더니 그 남자가 그를 공격하는 걸 봤어요. 또 그 느낌이야. 이 이상한 힘은 마치 적의 움직임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적의 움직임을 느리게 보는 것 같았어요. 두 명이 그를 공격했는데 추가 그들을 공격하려는 순간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런 힘은 대체 어디서 온 거지? 그리고 뛰어보려고 하자 하늘을 날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갑자기 공중에 노란 종이들이 나타나더니 나무뿌리가 추와 세 명이 상대를 모두 붙잡았어요. 묘였어요. 그녀가 와서 그들의 카드를 모두 가져가고 떠났어요. 추는 밧줄을 풀고 카드를 되찾으러 그녀를 쫓아갔다. 그때 두 사람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 있던 소녀가 말했다. 이제 그만 놀고 우리의 주요 목표는 용을 찾고 왕의 은신처를 찾는 거야. 지금 보석을 파괴하면 추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추는 빨리 달리며 말했다. 이런 힘을 가진 건 처음이야. 라고. 그러고는 달려가 백을 만났다. 마주치자마자 근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그들은 그쪽으로 달려가서 전에 두 사람이 공격했던 소녀를 발견했다. 추를 도왔어. 백이 추에게 말했어. 정말 강해 보여. 우린 저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추는 갑자기 그들을 공격하려고 달려들었어. 그가 달리는 동안 그의 등에 있는 낙인이 다시 빛났어. 그는 그들 중 한 명을 치려고 했지만 빗나가 땅에 넘어지며 중얼거렸어. 내 공격이 역효과를 낸 것 같아. 그러자 백이 연막탄을 던졌고 그들은 모두 도망치는데 성공했어.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추가 전에 잡았던 이상한 몬스터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보석을 훔치는 것을 알아챘어. 처음 추를 도왔던 소녀가 말했어요. 저 조각은 특이해요. 위험한 마법 유물일 거예요. 갑자기 눈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부딪히자 폭발했어요. 두 공격자는 그들을 쫓았어요. 그들은 폭발을 피했지만 도망치기 위해 계속 달렸어요. 그들은 안전지대에 도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거대한 힘이 그들을 붙잡았고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백이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끝장이야. 누군가가 그들에게 폭탄을 던지는 것을 보았지만 갑자기 추의 등에 있던 같은 표식이 나타났고 그는 폭탄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그들에게 다시 던졌고 그들은 쓰러졌다. 백이 그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추가 대답했다. 조심해. 이 둘은 내가 처리할게. 적들이 그에게 큰 폭탄을 던졌지만 추는 모두 막아냈다. 적들은 더욱 화가 나서 거대한 폭탄을 꺼내 그들에게 던졌다. 추의 몸은 지쳐 있었고 망가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공격을 막을 수 없었다. 폭탄이 그들에게 떨어지려는 순간 추는 길을 막았고 보석이 기묘한 짐승이 들고 있던 보석이 그에게 떨어져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모두 폭발을 느꼈고 추는 갑자기 같은 장소에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전에 와본 적이 있었다. 괴물이 말했다. 약골, 내 몸은 마법 보석의 영향을 감당할 수 없어. 보석, 내 몸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해서 결국 내 먹이가 될 거야. 날 깨운 대가야. 갑자기 그는 고대 짐승의 목소리를 들었다. 무모한 용. 너무 자만하구나. 추는 뒤를 돌아보고 용왕을 보았다. 내가 내 주인이다. 날 그렇게 빨리 잊었느냐. 용이 대답했다. 그런데 왜 인간의 몸에 있지? 용왕이 말했다. 너와는 상관없다. 이 아이의 몸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오늘부터 네가 그를 보호할 책임을 맡게 될 것이며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내 계획을 방해하려 한다면 너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추는 다른 곳에서 깨어났고 자신이 다른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말했다. 무슨 일이지? 이 옷은 어디서 온 거지? 갑자기 그는 용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자주색 용의 심장이라는 마법 조각의 수호자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네가 지금 쓸 수 있는 힘은 마왕에게서 온 것이라 속도와 힘을 더해주지만 아직 능력이 약해. 하지만 내 몸은 이 힘을 감당할 수 없으니 부서진 몸을 치유하고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힘만 주었지. 내 몸은 이 모든 힘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저 부러진 내 몸을 치유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만 주었다. 앞으로는 내 자신의 오드몬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 아무도 너를 이길 수 없을 거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힘은 12시간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용은 사라졌다. 전에 보석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추를 보고는 말했다. 저 사람이다. 드디어 목표를 찾았다. 용옷을 입은 자가 그일 거야. 그를 생포해야 해. 아직 죽일 순 없어. 그를 공격하려던 순간
갑자기 번개가 그들을 쳤습니다. 위를 보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안전지대에서 싸우는 건 규칙 위반이야.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안전지대에 들어갔죠? 추가 대답했습니다. 간단해요. 설명해줄게요. 큰 폭탄이 터졌을 때 우리는 안전지대로 날아갔어요.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최고의 바보 타이틀을 얻으셨습니다. 그 둘은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백이 추에게 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봐. 마법 조각의 힘은 어떻게 내 것이 된 거지? 추가 답하려는 순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시험 끝까지 5분 남았어. 늦으면 떨어질 거야. 추는 말했습니다. 시험이라고. 게다가 카드 한 장도 없는데. 그러자 모두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너희의 최종 목적지. 신분 확인 문이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카드 1000장을 가진 자는 문을 통과하여 1000원학원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추는 거기 서서 울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 알았더라면 카드 모으는데 집중했을 텐데. 그러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규칙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모두 모았다면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각 사람의 아우드몬 색깔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고유한 힘과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 카드는 문을 통과할 수 있는 티켓이며 그는 모두에게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아가 안으로 들어가 문에 카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백이 말했어요. 들어간 그 사람이 혼자서 학생 20명을 이겼대요. 그가 들어간 후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검은색이 나타났어요. 온 사방에. 다음으로 들어가려던 사람은 묘였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초록색을 가지고 나왔어요. 색깔이 초록색이었어요. 그 후 이와 그녀의 무리가 들어갔다 나왔고 모두들 한 명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백이 들어갈 때까지. 추가 말했어요. 겁이 많은 백조차 성공했는데 나는 못했어. 갑자기 용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용이 그에게 물었어요.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추는 대답했어요. 누가 내 카드를 다 훔쳐갔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용은 허리띠를 보라고 했어요. 그가 그 두 사람을 물리쳤을 때 얻은 것이 있다고 그들의 새로운 유대감을 축하하는 선물이라고 설명했어요. 결속을 추는 말했어요. 하지만 입장하려면 카드 1000장이 필요해요. 이건 쓸모없는 거예요. 용이 대답했어요. 네가 누구랑 얘기하는지 몰라. 먼저 옆에 있는 손을 봐. 내가 보라색 용이라고. 알겠어. 내가 땅에게 말했지. 진정해. 나 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추가 대답했어. 믿을 수 없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용이 말했어. 믿을 수 없어. 내가 실수했어. 내년에 시험 다시 봐. 추가 대답했어. 아니, 농담이었어. 알았어. 갈게. 그는 그곳으로 걸어갔어.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고 웃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 추가 카드를 놓자 문이 열렸어. 그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문에는 카드의 개수가 표시되었어요. 0, 영혼 카드, 1. 그리고 그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했어요. 무색이었죠. 모두, 심지어 강사까지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학생이 영혼 카드를 가진 경우이며 그것뿐만 아니라 무색이기도 합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강사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영혼 카드는 힘 카드보다 상위 등급이며 그 때문에 문이 그를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다시 모두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먼저 호랑이 사건이 있었고 우리는 그걸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가방에 2000장이 넘는 카드가 있었는데 모두 도난당한 것이었고 그는 단 한 장도 죽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강사가 대답했습니다. 항의하고 싶습니까? 그럼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나가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존경받는 학원입니다. 모두 추 쪽으로 달려들어 그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어떠한 소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사는 말했다. 저분은 학원의 부원장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추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고 학원이 그를 돕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다. 모두 진정하세요. 오랫동안 정체성의 문은 학원의 중립적인 상징이었고 모든 결정에서 최고 권위로 여겨져 왔습니다. 학교의 모든 강사들은 그 문을 통과했고 그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예외는 없으며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정체성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즉, 그들은 공식적으로 학원 회원들이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사의 무단 싸움은 여기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녀는 추와 백에게 말했다. 이번은 경고고 다음에는 퇴학이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강사를 향해 돌아서서 추를 돌봐줘. 라고 말하고 떠났다. 그날 밤 묘는 항상 만나는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도착해서 그가 축하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학원의 창립 멤버가 되었어. 그녀는 대답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망토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 색깔과 모든 의심을 숨길 수 있었어요.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좋은 소식이 있어. 마왕이 출하는 사람에게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 묘는 놀라서 속으로 생각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당장 찾아보겠어요. 그는 대답했다. 아니, 서두를 필요 없어. 용왕을 구하려면 먼저 천도시에 숨겨진 마법 조각을 찾아야 해. 내가 사람들을 보내 찾도록 했고 내 임무는 추를 보호하는 거야. 다음 날 추와 백은 학원으로 가는 길이었다. 강사가 멈춰서서 그들에게 말했다. 이 단계에서는 3가지 주요 것들, 약초학, 종합훈련, 그리고 마법 기초. 저는 여러분의 약초학 담당주 강사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설명 후 강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 한 명을 조장으로 뽑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린이라는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조장을 맡겠습니다. 강사는 훌륭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네가 그들을 책임질 거야. 자, 이제 여러분의 의지만 무기를 선택하러 갑시다. 모두 강사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강사는 그들을 문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문이었습니다. 강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섬들에는 무기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색깔에 맞는 섬으로 가야 합니다. 선택은 운에 달렸지만 올바른 선택은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며 각자 자신의 색깔에 맞는 곳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섬으로 갔습니다. 추는 자신의 색깔, 즉 아무 색깔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자 다른 섬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섬으로 둘러보니 섬에는 낡은 집 한 채만 있었습니다. 그는 집 앞에 서서 말했다. 무색의 것이 가장 강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 어째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와 있지.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불꽃 몇 개가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다. 추는 그것들을 지켜보다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방법이 잘못됐어. 라고 말하며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옆팀이 이길 때까지. 그들이 이기자 모두 축하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추가 거기에 서 있었다. 그들은 물었다. 야, 너 누구야? 야, 너 누구냐? 그가 대답했다. 저는 이 학교의 새로운 학생일 뿐입니다. 요데몬 무기를 받으러 왔는데 당신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불꽃들이 말했다. 그에게서 어떤 영적인 기운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른 불꽃이 그에게 물었다. 정말 무색입니까? 우리는 이 섬의 수호령입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여기에 온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사람은 풍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추스가 말했다. 저는 풍이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무기를 원합니다. 한 불꽃이 말했다. 좋아요. 좋은 거래를 해드리죠. 우리와 게임에서 이기면 무기를 얻게 될 겁니다. 추스가 말했다. 식은 죽 먹기죠. 어릴 때부터 해왔거든요. 자, 시작해볼까요? 한편 많은 학생들이 무기를 모으기 시작했고 추스는 또한 자신이 게임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겼다. 그는 불꽃이 자신에게 작은 불꽃들을 주는 것을 보고는 말했다. 하나 골라봐. 라고 추스는 대답했다. 근데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들은 대답했다. 아무거나 하나 골라. 내 무기가 될 거야. 추스는 그것들 중에서 고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하나를 골라 나무 조각을 얻었다. 아이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다. 강사는 말했다. 상관없어. 모두 자기 방으로 돌아가 준비하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추스는 나무를 들고 방으로 가면서 말했다. 이것 가지고 모든 걸 해봤는데 그냥 나무 조각일 뿐이야. 근데 내가 이 무기를 선택하니까 거기 있는 생명체들이 화난 것 같았어. 왜 그럴까? 갑자기 앉아있는데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놀라서 일어섰고 도둑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추스는 고개를 들자 2명의 도둑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중 한 명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소리내지 마세요. 조용히 있고 악마의 무기를 내놓으세요. 한편 이전에 마왕을 찾던 2사람은 그곳 학생들 중 한 명에게 가서 그의 무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추씨 일행은 그의 무기를 빼앗아 살펴본 후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다시 던져주고 떠났습니다. 그냥 나무 조각이었어요. 그래서 돌려주고 갔어요. 다음 날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어제 여러분 각자 섬에서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그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 방법과 싸우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자, 모두 무기를 꺼내 훈련을 시작합시다. 모두 서로 얼굴을 쳐다봤고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정말 좋지만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우리 무기가 도난당했어요. 고학년들이 와서 훔쳐갔어요. 선생님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바보들이야. 여기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서 빼앗는다. 소지품을 지키려면 강해져야 한다. 그러고는 누가 아직 무기를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는데
그녀와 항상 경쟁하는 리오, 바이, 그리고 쥐였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해야 해. 여기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여기서 살아남고 싶다면 너희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그러고는 무기가 도난당한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할 무언가를 찾으라고 말했다. 수업을 시작할 무언가를 학생들은 연습할 무기를 찾기 시작했고 선생님은 말을 끊었다. 멈춰. 여기는 쉬워. 2년 연속 전투 챔피언이다. 훈련은 잠시 중단하고 진짜 싸움을 시작하겠다. 1대1로 맞붙어보는 것도 훈련에 도움이 될 거야. 모두들 그가 우리에게서 훔친 놈들 중 하나라고 했어. 슈어가 어제 훔친 물건의 피해자가 그와 맞서기 위해 나섰어. 그가 슈어를 치려는 순간 바이가 그를 제압하고 선생님께 말했지. 내 상대는 내가 직접 고르겠습니다. 그는 리오와 그녀의 라이벌을 불렀어. 너희 둘이 함께 나와 싸워라.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 어제 내 추종자들을 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어제 리오의 친구가 그와 싸우러 나섰고 슈어가 머리를 맞을 때까지 싸웠어. 머리에 추가 옆에서 응원하며 소리쳤다. 힘껏 때려. 그 남자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너랑 내 친구도 싸움에 끼어들어. 추가 싸움에 끼어든 순간 그는 맞고 쓰러졌다. 그는 생각했다. 내 힘은 어디로 간 거지? 왜 못 쓰는 거지? 그는 위를 올려다보며 그 안에 보라색 용이 말하는 것을 보았다. 너는 항상 내 안에 마왕의 힘을 제어할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너는 내 오디몬 무기의 힘을 사용할 수 있어. 슈어는 말했다. 내가 얻은 오디몬의 힘을 써야 해. 지금 당장 써야 해. 동시에 리오와 다른 남자는 계속 슈어와 싸웠다. 리오가 말했어. 그의 힘은 너무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그 남자가 대답했어. 그의 힘의 비밀은 그가 입고 있는 망토 아래에 있어. 매번 다른 기술을 사용해. 그러고는 리오에게 말했어. 그를 막으려면 공격에 집중해야 해. 그는 바이에게 말했어. 어떤 기회든 이용해서 그를 공격해. 슈가 물었어. 그럼 저는요? 리오가 대답했어. 어디 가서 놀아. 우리가 여기서 봐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들은 계속 그를 공격했어. 그들이 돌격하자 추도 공격하려고 달려들었어. 그의 손에서 갑자기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힘은 슈어의 망토를 벗길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의 4개의 팔이 드러났습니다. 추는 말했습니다. 내 오디몬 능력은 공간 봉인이야. 아주 유용한 능력이지. 모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선생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훈련일 뿐이야. 이런 일까지는 필요 없어. 라고 덧붙였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는 훈련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서로에게 절을 하라고 했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슈어는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옆을 보았고 그의 리더가 그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는 단지 내 것을 잃은 게 아니야. 너도 순수색 가문이 명예를 더럽혔어. 네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는 건 듣고 싶지 않아.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은 어떻게 되고 있니? 그는 대답했다. 시우를 찾으려고 온갖 곳을 다 뒤졌는데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시우는 운석이야. 슈어는 운석을 계속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말했다. 내가 망토에 숨겨두었었지. 두목은 대답했다. 그 돌이 순수색 가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그렇지. 슈어가 그에게 말했다. 지금 찾아서 가져오도록 노력할게. 다음 날 모두 약초에 대한 훈련을 시작했다. 내 책에 나와 있는 몇몇 식물들을 찾아서 가져와야 해. 야, 시험 종료까지 2시간이 남았어. 2명씩 짝을 지어서 찾아봐. 두리번거리던 추가 백에게 말했다. 너는 나랑 같이 할 거야. 한 학생이 백을 붙잡으며 말했다. 너는 이제 내 팀이야.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묘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고 묘는 걸어가면서 말했다. 그냥 나만 따라와. 걷던 중 묘가 그에게 말했다. 식물이 8개 있어. 네가 4개. 내가 4개 찾자. 다 찾으면 만나자. 그러고는 떠났다. 묘는 식물을 찾으러 다녔고 나무에서 하나를 발견했다. 하지만 가까이 가자마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는 땅에 쓰러졌다. 일어서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둘러보니 추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추가 말했다. 무슨 일이야? 그녀를 도우려고 했다. 묘가 너한테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는 가버렸어요. 한편 늘 묘와 경쟁하는 그 남자는 나무 위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위에서 시간이 흘러 2시간이 끝나자 모두들 자신들이 채집한 식물들을 평가하기 위해 일어섰어요. 모두들 채집한 식물들을 평가하기 위해 일어섰어요. 묘는 겨우 1개의 식물만 가져왔어요. 선생님께 가서 시험에 떨어졌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추가 급히 달려와 선생님께 잠깐만요. 제가 식물을 한가득 가져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한가득 식물을 담은 가방을 들고 선생님은 그가 가져온 가방을 보고 두 사람 모두 합격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훌륭하게 해냈어.
추는 묘를 보며 말했다. 내가 산에서 자라서 영리하다고 말하지 않았나. 똑똑한 녀석이라고. 다음부터는 내 말을 잘 들어. 그 후 백은 중얼거렸다. 추 그 녀석이 나보다 점수를 더 잘 받았다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는 앞을 보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 슈어와 순수의 색깔 일족들이 추를 붙잡고 있었다. 슈어가 말했다. 내 망토에서 가져간 것을 돌려주면 네가 한 짓은 봐주겠다. 추가 그에게 말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경쟁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슈어가 그를 때리며 말했다. 감히 나랑 겨룰 수 있다고 생각해. 지난번에는 선생님이 계셔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네가 패배의 맛을 보게 해줄게. 추가 대답했다. 너한테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싸움을 원한다면 다시 싸워요. 슈어가 동의했다. 좋아. 하지만 내기가 있어야 해. 추가 대답했다. 네가 나를 이기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고 나는 학원을 떠날게. 하지만 내가 이기면 내 방을 가져갈 거야. 그때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추는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슈어와 싸울 겁니다. 선생님께서 심판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의한다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서로 죽이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추는 달아났고 슈어는 경기장 주위를 쫓아다녔습니다. 추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힘이 필요할 때 발휘되지 않잖아. 어떻게 싸우지? 바로 그때 보라색 용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힘을 조절해. 마왕의 힘은 항상 너와 함께하지만 네가 원할 때마다 쓸 수는 없어. 그럴 수 없어. 추는 대답했다. 그럼 언제 힘이 나타나죠? 용은 대답했다. 내가 처음 나타났던 때를 기억해봐. 추는 이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기 시작했고 깨달았다. 이것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만 힘이 나타난다는 뜻이야. 달리던 그는 슈어 앞에서 갑자기 멈춰섰고 그의 손에 있는 낙인이 다시 나타났다. 슈어와 추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보라색 용의 말대로 초는 힘을 발휘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슈어 앞에 멈춰섰다. 그의 몸에 새겨진 표식이 빛나며 슈어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모두가 놀라워했다. 지켜보던 모두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초가 갑자기 저렇게 강해진 거지 하고 위아해했다. 슈어는 짜증이 났다. 내가 눈치채지도 못하게 공격하다니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저 운석석을 초로부터 되찾아야 해. 자신의 힘에 놀란 초는 이런 힘을 느끼는 건 처음이야 라고 말했다. 용이 대답했다. 이제 네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야. 축이 기뻐하려는 순간 슈어가 다시 공격하여 그를 계속 때렸습니다. 연타로 인해 주변의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모두 축이 패배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가 방패를 작동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은 말했습니다. 제때 방패를 작동시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슈어는 어리둥절하여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지? 어떻게 저 방패를 작동시킨 거지? 혹시 그의 셔츠가 오드몬 무기인가? 그러고는 재빨리 축의 셔츠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셔츠 없이는 네가 이길 수 없을 거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셔츠에서 이상한 기운이 슈어를 감싸더니 기절했습니다. 추가 선생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금 의식이 없어요. 선생님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경기를 끝내겠어요. 승자는 추이고 슈어는 약속대로 방을 내줘야 합니다. 추는 1학년 학생 몇 명을 데리고 슈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4명이야. 나, 추, 묘, 그리고 항상 그녀와 경쟁하는 남자. 방이 2개니까 여기서 2명씩 방을 같이 쓸 거야. 추랑 묘, 그리고 나랑 다른 남자. 방에 들어서자마자 료는 추를 밀쳐내고는 식물들을 꺼내들며 경고했다. 이 선을 넘으면 내 인생 좋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한편 슈어는 순수색 문파 본부로 가서 문파 두목에게 따로 불려가 꾸중을 들었다. 네가 운석을 잃어버려서 우리 문파에 수치를 안겨줬어. 우리 문파가 설립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야. 두목은 계속 꾸중을 퍼붓다가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밖에 제자가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 제자는 검문파에서 가장 강한 제자였다. 학생 담당 부교사가 학원 부원장 선생님께 찾아가서 순수색 파벌이 최근 들어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지면 꼭 복수를 하러 돌아옵니다. 최근 학원 규칙을 여러 번 어겼습니다. 부원장 선생님은 대답했습니다. 최근 운석이 도난당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 파벌이 수색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대부분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가족들이 학원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당장은 추를 계속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세요. 그날 밤 늦게
추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영역은 정말 놀라워. 어떤 것이든 저장할 수 있어. 여기에 뭐든지 보관할 수 있다니. 그는 자신과 함께 있는 운석을 찾아보며 생각했습니다. 분명 추가 찾던 것이 이것일 거야. 하지만 내가 가져온 게 아닌데 이게 여기 어떻게 온 거지? 어떻게 여기에 있지? 그러다 그는 똑같은 돌멩이 하나를 더 발견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이 두 번째 돌은 또 어디서 온 거지? 이 두 번째 돌은 대체 어디서 온 거야? 갑자기 두 돌이 하나의 구체로 합쳐지며 빛이 나타났습니다. 추는 료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고 재빨리 잠든 척하며 료가 창문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생각했다. 밤늦도록 왜 문이 아닌 창문으로 나가는 거지? 분명 이상한 구석이 있을 거야. 추는 일어나 조용히 료를 따라갔다. 달리는 도중 료는 추가 자신을 뒤쫓는 것을 알아채고 그를 따돌렸다. 추는 계속해서 나무 뒤를 뒤지며 찾다가 불빛이 있는 곳을 발견했다. 동시에 늘 료와 경쟁하던 남자도 그를 쫓기 시작했다. 그도 료를 따라잡으려 애썼다. 그를 따라잡으려고 했다. 료는 그에게서 도망치려다가 갑자기 발이 걸려 넘어지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 힘이 너무 약해. 지금은 정말 약해.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만나기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 상대는 그녀의 기력이 약해지는 것을 눈치채고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가 보낸 메시지는 학원의 보호막을 넘어가지 못했다. 장벽을. 그가 떠난 후 료는 일어서서 움직이며 속으로 말했다. 힘을 되찾지 못하면 변장을 유지할 수 없고 정체가 드러날 거야. 힘을 회복하지 못하면 변장이 풀리고 내 정체가 드러날 거야. 들킬 거야. 그녀는 변장을 벗고 달빛 아래 서서 기력을 회복했다. 한편 추는 찾다가 길을 잃고 중얼거렸다. 모두 저 후드 쓴 녀석 때문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쯤 집에 갔을 텐데. 그때 료의 불빛을 보고 생각했다. 저 불빛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는 서둘러 다가가 여자아이 모습의 료를 보았다. 그는 생각했다. 그녀가 학교에 왜 온 거지? 그때 료가 그를 알아차리고 기절했다. 추는 그녀 곁으로 달려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거기에 도착하자 그는 이제 뭘 해야 하지?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몰라. 그때 그는 그녀 얼굴에 빛나는 흔적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지? 하고 생각했다. 갑자기 그는 불로 가득 찬 곳에 자신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눈을 뜨고 이곳은 낯설지 않아. 익숙한 느낌이야. 라고 생각했다.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앞쪽에서 그는 료를 닮은 어린 소녀를 보았다. 한편 료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자신이 같은 장소에 있지만 추를 닮은 어린 소년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갑자기 깨어나 추를 때리며 숲에서 너를 찾았어. 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어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당신 얼굴에 있던 흔적을 제가 만졌어요. 그녀는 초조하게 물었다. 흔적을 만졌을 때 무엇이 보였어요? 그는 대답했다. 불이 많이 보였어요. 료는 자신의 손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의 입에 넣었다. 추는 물었다. 이게 도대체 뭐죠? 그녀가 대답했어요. 그것은 바다표범 소리라고.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을 거예요. 추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이해합니다. 당신의 과거라는 것을요. 저도 당신처럼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화장실에 가려 깨어난 바이는 추의 이야기를 엿듣고 문간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 부교장은 학원 원장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원장은 빨리 들여보내라고 답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묘의 숙적이었고 원장에게 알렸습니다. 제가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맞습니다. 지금 작전을 개시할까요? 감독이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다. 시간을 좀 줘. 보물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추는 자신을 도와주던 소녀 이를 만나러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물었다. 이 목걸이를 하고 있는 여자아이를 보았나요?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이름이 뭐였죠? 그는 대답했다. 몰라요. 하지만 호야였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의 가슴에 있던 인장이 작동하여 그를 조였다. 추는 생각했다. 맞는 말이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다간 죽을지도 몰라. 이인은 이 광경을 보고 자신의 힘으로 그를 치유했다. 그리고 나서 추는 떠났다. 이인은 그 후 자신의 족장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그에게 후야라는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고 그는 대답했다. 그것은 옛날 명문가의 이름이었다. 내가 스승님께서 여러 번 언급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은 오우테몬을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였고 그 명성은 여러 땅에 걸쳐 있었다. 하지만 에모 사원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후야 가문 전체가 멸망했다. 그 사건 이후로 성씨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씨에게 왜 가족에 대해 묻는지 물었고 이 씨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잠시 후
추가 그에게 다가와 그의 재판 장소를 나타내는 지도를 가져갔습니다. 재판. 추는 지도를 가져가 그의 재판 장소로 향했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곳이 학원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학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순수의 색깔 일족의 2명의 공격자들에게 습격을 받았고 그들은 운석의 위치를 요구했습니다. 추는 그곳이 어딘지 모른다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추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막아냈지만 이내 기력이 소진되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앞에 가면을 쓴 인물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재능 없는 어린아이가 엄청난 2개의 영적 힘을 지니고 있군. 잘못 사용하면 내 몸은 파괴될 것이다. 추는 꼼짝 못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 추에게 지도를 건넨 남자는 자신이 잘못된 지도를 건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바보 같으니라고. 그가 대답했어요. 이제서야 알았다고. 그는 바이에게 침착하라고 말하며 곧 주인에게 알려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를 찾고 있어. 한편 묘는 빨리 추를 찾으러 달려갔고 나비를 소환하는 능력을 사용해서 그의 위치를 찾았어요. 동시에 다른 남자도 그녀를 뒤쫓았어요. 추는 제자리에서 일어서려고 애썼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가면 쓴 남자가 다시 그에게 말했어요. 내 안의 이중적인 힘은 너무 내 몸에 무겁고 날마다 악화되고 있어. 한 번 더 사용하면 분명 죽음을 의미할 거야. 추는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는 거죠? 그는 대답했다. 참으세요. 지금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2개의 운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추는 그가 순수색 가문 출신인지 물었다. 가면 쓴 남자가 대답했어요.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지금쯤 이미 죽었을 텐데. 그리고 그를 붙잡았어요. 목을 잡고 요구하며 지금 당장 대답해. 운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는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운석들이 다른 형태로 변했다고 말했다. 가면을 쓴 남자가 답했다. 좋아. 그리고 추는 그가 돌이 2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내가 말했잖아. 물어볼 필요 없어. 그는 대답했다. 이 2 돌은 저절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하지만 합쳐지면 상황이 달라져. 열쇠가 될 수 있어. 용령을 찾는 열쇠라고. 추는 물었다. 그 용령이 뭐지? 그는 대답했다. 학원과 이모사원의 마지막 전투 후에 풍은 3개의 마법 조각을 사용하여 공격에 대한 방어막을 만들기로 결정했어. 그 조각들 중 하나가 돌에서 나왔고 내게서 인장을 제거할 수 있어. 내 몸의 원래의 힘을 되돌려줄 거야. 그때 가면 쓴 남자는 순수색의 일족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이제 가야 해. 그는 추에게 과일을 던져주며 죽고 싶지 않으면 먹으라고 했고 그 안의 에너지가 잠시 동안 자신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다. 추는 재빨리 그것을 먹고 힘을 되찾아 공격자들을 물리쳤다. 그때 묘는 추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게 갔지만 가면 쓴 남자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떠나면서 그는 감독과 함께 일하는 묘의 경쟁자를 만났다. 누가 그를 공격했는지 가면을 쓴 남자는 그를 재빨리 쓰러뜨렸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멀리서 조종하는 인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감독님께 알려야 해. 다음 날 묘는 추를 바이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걷는 동안 바이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순수의 색깔 일족과 그들이 왜 너만을 노리는지 감독님께 알려야 합니다. 너를. 추는 그들이 용조각을 찾고 운석을 가져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가면 쓴 남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에게서. 하지만 그는 백에게 진실을 숨기고 아마 나를 노리는 거겠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전에 그들의 우두머리를 물리쳤기 때문이야. 그러자 백은 그가 자신을 어떻게 찾았는지 물었습니다. 백은 내가 너를 찾은 게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그들에게 떨어지기 직전에 묘가 찾았어. 묘가 그들을 밀쳐냈어. 위를 보니 누군가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추인가? 내 추종자들을 그렇게 많이 물리칠 만큼 강하군. 나는 선이다. 그리고 너를 직접 처리하기 위해 왔다. 백이 초조하게 외쳤다. 선, 당신은 순수색 일족의 우두머리잖아요. 묘는 그를 돌아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돌을 세워 그녀를 산속에 가두었다. 산속에. 백이 그에게 폭탄을 던지려 했지만 선은 그것들을 되돌려보내 폭발을 일으켰다. 폭발. 선은 추를 향해 말했다. 내 친구들은 내 힘을 잘 모르는군. 운석을 내게 준다면 너희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겠다. 네가 내 추종자들을 죽이고 우리 일족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세상에 너 같은 자는 필요 없다. 명예를 더럽혔으니 세상에 너 같은 자는 필요 없다. 그러고는 다른 제안을 했다. 돌을 내놔. 그러면 단칼에 너를 죽이겠다. 추가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선은 쉽게 막았다. 묘는 추와 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가두고 있는 바위를 부수려 했다. 선은 자신의 힘으로 추를 잡아 언덕 위로 들어 올렸고 그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묘가 식물로 그를 공격하는 것을 발견했다. 묘는 선을 계속 공격하여 결국 그를 멀리 날려버렸다. 그녀는 추가 떨어지기 직전에 그를 잡았다. 그들이 도망치려 하자 갑자기 강력한 힘이 그들을 막았다. 앞을 보니 이전 시험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있었다. 그 여자아이는 추에게 다가가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그들의 리더인 유성에게 말했다. 돌이 그와 함께 있지 않아. 아니 잠깐, 그가 가진 다른 것이 있어. 그녀는 추로부터 돌을 낚아채 그의 우두머리에게 던졌고 그는 외쳤다. 이것이 열쇠야. 드디어 찾았다. 이제 용을 찾을 수 있어. 그리고 천하학원과 왕국 전체가 내 것이 될 거야. 그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드디어 내가 여기 모든 것을 장악할 거야. 그들에게 다시 돌아서며 그는 계속 말했다. 너희 셋은 순수색 가문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 여기서 너희들을 죽여야겠어. 그는 거대한 바위를 그들에게 던졌지만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맞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도 뒤돌아보니 선은 두 동료가 힘으로 바위를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힘으로 소녀가 그에게 말했다. 지금 추를 죽이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어요. 선은 그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인지 물었고 소녀는 정확히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는 추를 보호해야 해요. 라고 대답했다. 선은 그럼 너희들을 모두 없애야겠군. 이라고 응수하며 자신의 힘으로 그들에게 돌을 던졌다. 소녀는 공격을 막아냈고 선이 다시 공격하려 하자 소녀는 힘을 더해 세 사람을 해방시켰고 그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 숲속으로 도망쳤다. 시에아는 그 소녀에게 왜 자신을 배신하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대답했다. 당신은 한계가 있어요. 관점에서 학원은 순수색 가문을 없앨 계획이다. 이 세 명이 아무것도 밝히지 않더라도 원장은 내 진실을 밝히는 것을 기다리지 않을 거야. 진실. 그리고 네가 학원을 장악하려는 야망은 분명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면 내 꿈을 이루도록 도와줄 수 있어. 선은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었다. 그녀는 우리는 네가 처한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이다. 라고 대답했다. 다음 날 스승은 모든 제자들을 모아 원장이 순수의 색깔 일족을 해체하고 감금을 선고했습니다. 처형이 집행되었고 일족 전체가 제거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후 주인이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러 갔고 감독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주인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열쇠도 찾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열쇠를요? 직접 와서 확인해보세요. 감독은 그것을 보고 거기서 이상한 기운이 나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밤에 료는 문을 닫고 나가려다가 앞에 추를 발견했습니다. 그녀 앞에 그가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해준 일에 대해서요. 라고 말했다. 료는 아무 대답 없이 걸어갔다. 추는 집에 들어가면서 생각했다. 도대체 저 가면 쓴 사람은 누구지? 왜 하필 지금 와서 내게 열쇠를 준 거지? 그는 가면 쓴 남자가 열쇠를 건네주며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산으로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겠네. 라고 말이다. 혼잣말로 그는 생각했다. 왜 나지? 그가 나를 선택한 데는 분명 중대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한편 료는 자신이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추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녀는 대답했다. 온 힘을 다해 그를 지키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는 대답했다. 바로 그게 제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의 보호가 없었다면 그의 건강은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두 사람 다 함께 죽었을지도 몰라요. 당신의 보호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말을 들은 료는 충격을 받고 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알았지? 그는 가까이 다가와 그녀에게 말했다. 그 아이의 생명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보다 더 중요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위험해요. 료는 알겠습니다. 하고는 바로 떠났습니다. 다음 날 사부는 제자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수련은 끝났다. 오우테몬 사부가 되기 위한 자격시험은 너희들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도록 하라. 자,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보여주어라. 마지막 조언을 해주겠다. 모두 사부 앞에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사부는 제자들의 약점을 하나하나 지적한 후 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초는 힘을 쓰려 했지만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습니다. 사부님께서 그에게 이제 쉬고 나중에 계속 수련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는 말씀을 따랐고 앉아서 쉴 나무를 찾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사부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모두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모두 강하고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아직 자축하지는 마라. 이것은 너희들의 학원 첫 번째 시험일 뿐이다. 이번 기회에는 모든 사부님들이 참석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자신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모두들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추는 스승님이 무리하지 마라 하는 것을 들었다. 너무 무리하면 지금까지 갈고 닦은 모든 것을 망칠 것이다. 시험을 못 치르더라도 괜찮다. 더 단련해서 내년에 다시 와라. 내가 감독에게 말해주겠다. 추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용이 내 스승 말이 맞다 하는 것을 들었다. 추는 물었다. 이제껏 어디 있었소? 용은 대답했다. 나는 간섭하지 않았지만 내 목숨을 구했다. 전에도 말했지만 내 몸은 그 힘을 감당할 수 없다. 힘을 회복한 후에 다시 와야 한다. 추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되짚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면 쓴 남자가 자신에게 했던 말, 내 힘은 내 몸에 너무 강하다. 그리고 스승의 충고, 내 힘을 아껴야 한다. 를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쉽게 물러설 수는 없어. 봉황처럼 진정한 영웅이 되어야 하는데 첫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하다니. 그는 가면 쓴 남자가 준 열쇠를 꽉 잡고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에 오르자 가면 쓴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가 도착하자 그는 그에게 말했다. 힘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가면을 쓴 남자는 그를 길로 데려갔다. 그리고 걷는 동안 추는 물었다. 용령을 찾고 있는 겁니까? 그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 남자는 돌아서서 말했다. 열쇠를 내놔. 그는 그것을 가져다 그의 손에 놓고 그의 힘을 그 열쇠를 통해 흘려보냈다. 엄청난 에너지가 그 주변을 가득 채우며 그들 주위에 여러 개의 문이 열렸다. 밝은 빛이 나타나 더 큰 문을 열었다. 그는 추에게 말했다. 용령의 힘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원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열쇠만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 서 있자 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추는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저것들은 누구죠? 그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용을 지키는 영혼들입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공격하며 추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도망쳐요. 용에게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용에게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추는 달리기 시작했지만 앞에 괴물들을 보았습니다. 가면을 쓴 남자는 그것들을 없애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용이 있는 중앙방으로만 달려가세요. 추는 괴물들을 피해 계속 달렸고 마침내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서 주변을 살피던 중 어딘가에서 나오는 녹색 빛을 발견했다. 어딘가에서 조사를 위해 그곳으로 가서 용 모양의 돌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을 보자 가면 쓴 남자의 말이 떠올랐다. 왕국의 지도자가 세계의 마법 조각을 사용하여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곳을 보호하는 장벽을 만들었다는 말이. 추는 그것이 세 조각 중 하나일 거라고 깨달았다. 추는 그것을 만지려 했지만 그러기 전에 강력한 빛이 그 지역을 가득 채웠고 열려있던 문이 닫혔다. 이곳을 둘러싸고 있던 장벽도 산산조각 났고 묘가 찾고 있던 사람도 모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지했습니다. 빛이 나타나 그에게서 엄청난 힘이 방출될 때 추는 아직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내부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려 했고 엄청난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용의 정령은 어디에 있지?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해. 그는 가면 쓴 남자를 찾으려고 밖으로 나갔지만 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자신이 있던 건물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걱정해야지. 이제 시험에 늦지 않도록 서둘러야 해. 모든 학생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묘는 백에게 다가가서 추는 너랑 같이 안 왔어? 하고 물었다. 그는 너랑 같이 있는 줄 알았어. 라고 대답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시험이 시작하려고 했고 부원장이 시험 전에 연설을 하고 있었다. 모두가 추를 찾아보았지만 그가 도착하기 전에 시험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대결은 백과 롱이라는 학생 사이였고 백이 빠르게 승리했으며 학생들이 서로 대결하면서 시합은 계속되었다. 백은 옆을 힐끗 보니 추가 도착해 있었다. 그가 얘기하려는 순간 추가 말했다. 내 경기가 지금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그는 나중에 그의 시합을 향해 갔다.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백은 추가 상대를 순식간에 제압했음을 보았다. 학원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추가 단 한 번이 타격으로 이겼다는 사실에 놀랐다. 사부는 말했다. 믿을 수 없군. 무색의 자의 힘이라니. 하지만 그는 추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모두가 당황했다. 그들이 추를 살피는 동안 이모사원 사람들이 학원에 난입하여 도망치려는 학생들을 공격했다. 추를 돕던 소녀는 친구와 함께 도망치려 했고 친구는 말했다. 이 길이 아니야.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지금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는 고개를 들고 앞에 있는 이모 사찰의 한 남자를 보았지만 그의 손에서 힘을 사용하여 그를 쫓아냈다. 소녀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는 대답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 먼저 도망치자. 그러자 그는 설명할 시간 없어. 어서 도망쳐. 라고 대답했습니다. 백이 추를 찾으러 갔지만 가까이 가자 시가 그에게 말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켜. 그리고 백을 쳐날려버렸어. 시는 추 앞에 서서 말했다. 드디어 만났군. 하지만 그가 행동하기 전에 누군가 그를 공격했다. 그 사람은 학원 원장이었다. 시가 말했다. 오랜만이군, 오스만의 왕. 지난 전투 때보다 약해졌군. 레논과 결판을 내러 왔다. 교장이 대답했다. 결판을 내고 싶은 건 나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과 경비병들을 모아 항상 묘와 경쟁하던 학생에게 사원해 잔당들을 경비병들과 함께 상대하도록 지시했다. 그러고는 교장이 홀로 시와 대면하며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내 계획을 알고 있었다. 학원에 심어놓은 첩자들, 네가 설치한 함정들, 그리고 추에 대한 내 모든 계획을 말이다. 시가 대답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제 어쩔 셈이죠. 그는 돌진했고 두 사람은 격렬하게 맞붙어온 힘을 다했습니다. 시는 교장이 젊은 남자로 변신하여 더 강해진 것을 알아챘고 거대한 짐승으로 변신하여 격렬한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시는 패배 직전에 놓였지만 쓰러지기 직전에 그는 묘를 붙잡고 말했어요. 지금 그녀를 죽이겠다고. 그녀가 희유아의 마지막 생존자라고. 그 부족. 그리고 당신은 나보다 그녀의 중요성을 더 잘 알고 있죠. 추를 넘겨. 안 그러면 여기서 그녀를 끝내겠다. 묘는 이 광경을 보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덩굴로 그를 묶었고 결국 교장이 그를 쓰러뜨려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교장은 묘에게 다가가 말했다. 네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 그가 추 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쳤다.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며 그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조교가 자신 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닥에 쓰러진 교장은 물었다. 왜 그랬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제 양아버지를 감금하게 둘 수는 없어요. 당신이 제 아버지를 죽인 해 저는 학원에 들어왔어요. 당신의 외모가 변했어도 저는 당신을 순식간에 알아봤어요. 정의를 이룩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고아가 되었고 그래서 제 신분을 위조하고 증거를 찾아 결국 당신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용왕의 표식을 가진 자를 찾아야 했지만 추는 스스로 드러냈죠. 곧 용왕이 깨어날 텐데 학원에는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학원에 위식을 잃었던 추는 수많은 목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둘러보니 낯선 이가 가까이 있었고 그가 물었습니다. 저를 기억 못하세요? 낯선 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잊을 수 있죠? 제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변했나요? 내 힘을 구했던 건 당신이 아니었습니까? 옛 친구. 추는 옆을 보니 자주색 용이 있었고 용은 말했다. 어서 오세요, 마왕님. 추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서며 어둡고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했다. 모두들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용왕의 영혼이 추의 몸속에 나타났다. 교장 선생님은 모두에게 말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단지 용왕일 뿐이며 추의 몸속에 있으니 아무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추는 재빨리 움직여 부교장 선생님에게로 달려갔고 그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했다. 교장은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어. 이건 힘없는 그릇일 뿐이야. 여러분 모두 여기에 갇혔어요. 아무도 탈출할 수 없어요. 조교는 대답했다. 아직도 이해가 느리군요. 그리고 그는 위를 쳐다보며 순수색 클랜의 구성원들과 그들의 리더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모두를 속박하고 추를 데리고 사라졌다. 교장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힘을 사용했으니 내가 추적할 수 있어. 그들은 지금 마지막 대전투가 벌어졌던 곳에 있어. 교장은 그들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가자. 인장이 깨졌어요. 4시간 안에 봉인하지 않으면 너무 늦어요. 그들이 목표를 달성할 거예요. 웬 부교장과 순생문파는 추를 마지막 대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데려갔어요. 도착해서 지하터널로 내려갔어요.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지하터널로 내려갔습니다. 웬은 그들에게 추를 안으로 데려가고 입구에 경비병을 배치하여 장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고 동시에 교장과 그의 동료들은 서둘러 그들에게 합류하려 했습니다. 마왕은 여전히 추의 몸을 지배하려 하며 말했어요. 포기해. 더 이상 저항할 필요 없어. 추는 대답했어요. 나는 무색. 교장 선생님이 너를 물리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힘이야. 마왕은 반박했다. 그는 그저 왕국의 마법을 차지하려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라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편 미는 그녀의 무리와 함께 달리고 있었고 멈춰서 말했다. 너는 오늘 학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지. 그는 대답했다. 내가 순수한 색깔의 일족에 합류했고 진실은 추의 몸에 마왕이 있다는 거야.
사원의 유일한 목표는 추의 몸이야. 사원의 유일한 목적은 추의 몸을 얻는 거야. 미는 대답했다. 그래서 네가 순수한 색깔의 일족과 사원에 합류했구나. 저는 추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마왕이 그의 몸을 지배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추는 마왕에게 계속 저항하며 주변을 가득 채우는 연기를 내뿜었고 그때 교장 선생님과 그의 동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마왕의 연기에 반응하여 나타난 괴물들을 보고 모두 순수의 색깔 일족과 그들의 동맹들이 공격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추의 몸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움직일 수도 없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묘의 나비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묘는 그의 위치를 알아내고 벽을 뚫고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용왕이 곧 그를 지배할 거야.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이마에 그가 만진 흔적이 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추의 손을 잡고 그 흔적을 다시 활성화하려고 했습니다. 추를 지배하려던 마왕은 돌아서서 묘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왕은 추를 지배하려던 참이었는데 돌아보니 료가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왕이 말했습니다. 화하족을 살려두다니 어리석은 짓이었군. 그리고 료를 공격하려고 움직이며 그녀를 밀쳤다. 옆을 보니 추가 저항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었다. 추가 말했다. 내가 무색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잖아. 네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그때 그 지역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다. 한편 미가 도착해서 교장 선생님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교장 선생님은 일어서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주변의 괴물들을 파괴했다. 동굴 안에서는 추와 료가 마왕과 싸우고 있었다. 마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정말 강하지만 이제 너희들의 모든 희망이 어리석은 감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내 진짜 힘을 보여주지.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곳을 파괴하고 거기에 서서 말했다. 이곳은 이제 내 영토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힘을 풀어 그들을 멀리 날려버리고 말했다. 이제 편히 쉬어. 너희들은 내 어둠의 세계에 있으니까. 여기선 내가 규칙을 정한다. 그리고 이것은 내 무한한 힘의 첫 번째 규칙이다. 추는 도망쳐 그를 공격하려 했고 묘는 그를 돕고자 했지만 마왕은 그의 영역을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추에게 말했다. 두 번째 규칙은 네가 영역을 사용할수록 내가 더 강해지고 따라서 내 부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묘는 자신의 힘으로 추를 구했지만 마왕은 묘를 공격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추는 묘를 붙잡고 그녀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왕이 말했습니다. 세 번째 규칙. 패배한 자의 힘은 모두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에게. 묘는 추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항상 날 지켜줬잖아. 이젠 내가 너를 지킬 차례야. 네가 싸워야 해. 난 널 믿어. 추는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힘이 그곳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뛰어들어 마왕을 강타하여 멀리 날려버렸다. 그들은 계속 싸웠고 마침내 추가 다시 그를 날려버렸다. 마왕이 말했다. 네가 강하다는 건 알지만 내가 전에 말했듯이 네가 힘을 더 많이 쓸수록 내가 내 몸을 더 빨리 조종할 수 있다. 추는 힘을 쓰는 것을 멈추고 말했다. 이제는 쓰지 않겠다. 나는 원래 무력했지만 너를 인정하지 않았다. 학원에 들어가면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마왕이 일어서서 말했다. 이제 너도 알겠지만 내 영역 안에서 나를 이기고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걱정 마라.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내 안에 너를 넣어줄게. 그걸 자랑스러워해야 해. 추는 대답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은 삶의 일부니까. 묘에게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약속했어. 마왕이 공격했지만 추는 굳건히 버티며 그의 힘을 막으려 했다. 팔이 잘릴 때까지 계속 방어했다. 그는 마왕에게 달려들어 다른 팔이 잘릴 때까지 계속 공격했다. 다른 팔도. 마왕은 그를 붙잡고 말했다. 축하해.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고집 센 사람이야. 존경심은 생겼지만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야. 호야 가문 그 여자애 때문에 이렇게 용감한 척하는 거 아니지. 추는 대답했다. 그 여자애는 어릴 때 고아가 되었어. 그 당시에 호야 가문이 몰락했거든. 하지만 그는 그곳이 무너지는 것을 알아챘다. 마왕이 물었다. 누가 이곳을 파괴하고 있지? 추는 대답했다. 호야 가문은 몰락했을지 몰라도 그 여자애는 언제나 나와 함께할 거야.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용의 기운이 사라졌다. 순수의 색채 일족과 오사원의 모든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모두 도망쳤어요. 교장 선생님이 달려내려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추는 눈을 뜨고 그의 앞에 서 있는 묘를 보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구해주셨고 당신 안에 있는 마왕을 다시 봉인하셨어요. 다시 말이죠. 학원에서 당신을 돕기로 결정했고 선생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위해 아래층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께 감사드리려고 왔어요. 그는 대답했다. 제가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덕분에 마왕을 봉인하고 추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교장의 조수 1. 그리고 순수의 색깔 부족의 우두머리는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 그 사람은 말했다. 여러분은 모두 실패자들이에요. 내가 흑어랑이 직접 거기 갈 줄이야. 믿을 수 없군.